렌탈 상품을 선호하는가 강의를 맡게 된 홍성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혼족이라는 이야기 요즘에 많이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혼족들이 어떤 것에 소비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렌탈 시장을 보니까요. 한 10년 전보다 한 2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용품의 렌탈은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증가하는 렌탈 산업의 시장을 도대체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렌탈 시장 혹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정수기라던가 공기청정기라던가 그쵸? 그리고 또 자동차 렌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지만 또 모르는 시장도 그만큼 많다라고 해요. 렌탈 산업이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언가를 큰 것, 그리고 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춰놓고 사는 가구들보다는 필요한 일정 부분만 갖춰놓고 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1인 가구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혼자 사는 자취생. 1인 가구겠죠. 그쵸? 혼족, 나홀로족, 솔로족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홀로 사는 고령자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가구원이 한 명인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1인 가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1인 가구, 이 사람들이 다 혼족들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죠. 내가 타이에 의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은 혼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혼족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내 혼자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혼족이라고 부릅니다. 2045년에는요, 혼족이 800만 시대가 된다라고 해요. 결혼이나 또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죠. 한국의 1인 가구는 현재 600만 가구를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래의 불확실성. 이건 조금 슬픈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혼주의가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혼 가정들도 증가를 하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독립해서 혼자 사는 가족들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혼족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우선순위를 보니까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자아실현. 개인 행복 추구가 더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뭔가의 가치관 때문에 혼족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주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 요즘 MZ세대의 욕구들이 아마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싱글 웨딩도 상당히 인기 중에 하나라고 해요. 싱글 웨딩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게시를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렌탈 상품이 등장을 할까요? 바로 드레스, 그쵸? 자, 이렇게 혼족들을 위한 시장들이 다방면에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시장의 좌표는 곧 트렌드이고 이 트렌드는 가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기서 가치는 바로 돈, 또 소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혼족들의 문화, 렌탈 상품의 활성화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혼족들이 말하는 그들의 삶 보니까요. 성인 남녀 10명 중에 7명이 나는 혼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혼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뭘 것 같으세요? 바로 혼자 밥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자 쇼핑하는 것.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들이 보일 수 있겠죠. 혼족들을 위한 외식 산업, 밀키트 산업, 그쵸? 또 혼족 맞춤형 쇼핑 산업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 활성화될 전망이다라는 키워드를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혼족들을 위한 이코노미 마케팅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자, 1인분 밀키트 또는 1인분 배달 음식점,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런 사업에 이미 뛰어드신 우리 사장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1인용 쇼파, 아니면 1인용 미니 가전, 이런 것들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밥솥을 새로 사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니 밥솥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트에 가면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절단 수박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이렇게 내가 적은 양을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분리되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소분 과일을 배달해주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도 보면요. 1인 테이블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혼족을 위한 주거 공간 또는 홈 인테리어 이런 것들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혼족을 위한 혼술집,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 하나 있죠. 나 혼자 산다. 자, 이런 프로그램만 봐도 사실은 혼족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혼자여도 괜찮아가 아니라요. 혼족들은요. 혼자라서 더 괜찮아, 만족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제 트렌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무언가를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지불을 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내 소비가 소유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함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다양한 렌탈 영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 영역을 보시면요. 쏘카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단기로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 그런데 이 쏘카의 장점은 뭐예요? 필요한 시간만큼만 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편리하게 빌렸을 수 있는 시간제 렌터카, 바로 쏘카이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한 칸을 빌려줄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에어비앤비의 개념이었는데요. 여행자에게 숙소를 공유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열린 옷장이라고 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접 복장을 공유하고 대여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정장 대여 서비스인데요. 뿐만 아니라 정장이 아닌 일상복,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날 입을 수 있는 파티복을 렌탈해주는 그런 의류 렌탈 서비스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공유 경제가 뭘까요? 적게 소유하는 대신 더 많이 빌려서 더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열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렌탈 선호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는 구입 비용 부담의 최소화, 목돈이 아니라 분할 납부가 조금 더 편리하고 부담이 조금 덜 하더라 라는 게 큰 메리트가 된다라는 거죠. 관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어떤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어떤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잉크를 교체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거 렌탈하면 렌탈 비용 내에서 뭐예요? 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아주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새 것 하나 구매 가격으로 그 돈이면 다양한 것들을 여러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효율성을 따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류라던가 명품, 또 자동차 등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이 지금은 렌탈 산업으로 전환을 많이 했고 또 전화 한 통 아니면 요즘에는요, 뭐 메시지로 렌탈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해요. 자, 편리위험, 가심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편리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성비보다는 만족도에 초점을 둔 것을 바로 가심비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편리함, 또 가심비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의 소비에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렌탈이 많이 선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자, 혼족들의 문화에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진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가에 대한 부분. 자, 요즘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스터디 카페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공간을 같이 렌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 산업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증가하고 있는 산업들 안에서 나는 어떤 다른 부분을 겨냥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렌탈 사업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시장이 지금 얼마만큼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수요 조사를 미리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렌탈 상품이 있다면 사용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렌탈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시범 삼아서 큰 사업을 벌리기 전에 시범 삼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렌탈 사업에 앞서서 이 렌탈 시장이 활성화가 된 이유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혼족들의 문화, 그리고 또 혼족들이 어떤 것에 소비를 하는지, 그리고 또 렌탈이 왜 활성화가 됐는지 여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부에서요,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2부도 조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